성월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양궁은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상반기 군종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 청취권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실과도서관 2016년도 상반기 군종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들으신 후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는 답변으로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고는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실, 자치행정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2016년도 상반기 군종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서 내용에 대한 질의만, 시간 관계상 질의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태용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실의 담당관 및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용기 기획담당관입니다. 임현용 기획담당입니다. 이재훈 전략사업담당입니다. 박근배 예산담당입니다. 박영일 감사본부 담당입니다. 전금순 규제개혁 담당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상반기 주요 성과와 아쉬운 점, 비전과 추진 과제, 주요 업무 추진 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성과와 아쉬운 점, 비전과 추진 과제는 보고서로 보고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부터 분야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에 군정의 통합 조정 기능 강화입니다. 공약 44건과 시정연설 실천과제 50건을 주기적으로 관리하였으며 민선 6기 비전 및 목표 달성에 중점을 두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군정 주요 업무 평가는 8개 분야 79개 전략과제 90개 성과 지표를 선정했으며 심도 있는 실적 평가 관리를 통해 세부 전략 과제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공정하게 평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의회와의 협력 강화를 위해 의원 자체 간담회를 통해 수시로 주요 업무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지난 6월 2일에는 간담회 개최를 통해 군정 주요 현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주요 현안 및 시책 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사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우리 군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실행력 확보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과의 현안 공유, 중앙부처 방문 건의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우리 군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반영 등 지속적으로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0쪽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의 행정문화 조성입니다. 소통과 개방의 투명한 군정 실현을 위해 군정 제한제도 운영과 군정 주요 업무에 대한 정보 공유, 정부 3.0 주민 홍보 및 우수 사례 발굴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하반기에도 군민 중심의 행정문화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1쪽 글로벌 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국제 교류입니다. 일본 치즈정장 일행 내방 및 우리군 우호 교류단이 치즈정 기둥 축제에 참가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치즈정 청소년 교류단 내방 및 직원 선진 행정 분야 단기 연수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러시아 아론시 청소년 교류단이 내방하여 우리군 각종 문화체험 및 청소년들과의 우호를 다졌으며 하반기에는 우리군 청소년 교류단이 아론시를 방문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난 5월 우리군 우호 교류단이 필리핀 포락시를 방문하여 우호 교류 협정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12쪽 6.25 공원 건립 기반 조성 지원입니다. 6.25 공원 건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실무 협의 및 한상대 이사장 방문, 향후 계획 논의 등을 추진하였으며 향후 6.25 공원 국민운동본부와의 상호협력 체계를 더욱 확고히 하여 공원이 조속히 건립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3쪽 안정적 국비 확보로 지역발전 기반 마련입니다. 상반기 국비 사업 74건을 발굴 신청하고 기재부 등 중앙부처 방문 건의 및 국회의원 건의 등을 적극 추진하였으며 향후 예산심의 일정에 맞춰 최대한 많은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지방재정의 건전성 및 효율성 제고입니다. 상반기 지방재정 투자심사 도의뢰 6건, 자체심사 11건 등을 실시한 바 있으며 투자심사 지속 확행을 통해 예산 낭비 요인을 사전에 차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장단기 추진 전략을 마련하여 중기 지방재정 계획의 내실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아울러 보통교부세 확충을 위해 각종 통계자료 작성과 신규 수요 발굴 및 반영, 인센티브 확보 방안 강구에 힘쓰겠으며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예산 낭비 요소 분석 및 세수 증대 방안을 강구하고 세입 누수 방지를 위한 관리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5조입니다. 현재 우리 군의 채무는 보건소 신축으로 지방재정 공제회의로부터 차입한 9억 6천만 원이며 2022년까지 매년 1억 6천만 원씩 상환할 계획입니다. 저금리 기조가 계속 이어짐에 따라 기금 운영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기금조례 개정을 통한 사업규모 축소 및 일반회계 편성 등 10개 기금에 대한 효율적 운영을 위해 힘써 나가겠습니다. 16쪽 접경지역 맞춤형 국비 확보입니다. 행자부에서 주관하는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및 지역행복 생활권 사업 신청에 대한 결과 계속사업 11개 사업과 한반도섬 그린 프로젝트 등 신규 사업 7개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관리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전국 최고 수준의 습지 조성 및 명소화입니다. 전국 최고 수준의 습지 조성 및 명소화를 위해 한반도섬 경관 조성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으며 양구서천 하천 환경 정비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고사목 제고, 가로등 보수공사, 8호 백길 나루터 계류장 경관 조명을 설치했으며 향후 동수제에서 강원해구 옆 산책로를 연결하는 부잔교 이설과 장마철 집중호우에 따른 환경 정비 및 8호 백길 나루터 활성화를 위한 딩기요트 및 카누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18점 공직기강 확립 및 예방감사 행정입니다. 상반기 강원도 선거 관련 복무점검 등 상급기관 수감 및 자체 특별조사, 특별감찰단 운영 등을 통한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에 힘썼으며 계약심사 확행을 통해 3억여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향후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복무점검을 지속 실시하겠으며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확행을 통해 예산 절감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19쪽 공직윤리 확립 및 공정한 공직문화 구현입니다. 2016년도 재산 등록 대상자에 대한 등록 신고를 완료하였으며 정기 재산 변동 신고 안내 및 매뉴얼 배포, 퇴직공무원 취업 제한 및 선물 신고제 안내 등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직자 윤리 확립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향후 재산 등록 심사 및 청렴 윤리 확산을 위한 교육과 홍보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0쪽 군민 권익 증진을 위한 법무 행정입니다. 조례 및 규칙 28건에 대한 재개정, 소송 및 행정 쟁송을 적극 지원해 왔으며 고문 변호사를 활용한 송무 업무 지원, 자치법규 정비, 대군민 법률 상담 등을 통해 군민들의 권익 증진을 위한 법무 행정에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1쪽 불합리한 규제 개선 정비 추진입니다. 불합리한 지자체 등록 규제 심사 및 정비, 지역 특화 규제 및 생활불편 규제 등을 발굴하였으며 향후 과도한 중앙부처 법령 규제에 대해 개선을 지속 건의해 나가겠으며 기업 현장 방문 및 규제신고센터 활성화를 통해 의견을 적극 수렴해 나가겠습니다.
22쪽 주요 사업 추진입니다. 웰빙 먹거리 타운 조성은 상반기 분양자 회의를 통해 건축 관련 안내 및 건의사항을 접수하였고 5월 가로수 식재를 완료하였으며 가로등 설치를 6월 중으로 완료할 예정입니다. 향후 광장부지 어린이 놀이시설 조성에 대해 관련 업체와 지속 협의할 예정이며 청춘밥상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메뉴 개발 및 경영 컨설팅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23쪽 8호 백길나루터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8호 관광 자원화를 위해 인공습진의 수상 레저 시설을 설치한 사업으로 상반기 경관조명 설치 공사를 완료했으며 향후 많은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즐길 수 있는 기반시설 장비를 더욱 보강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역에너지 전략사업은 양급 시가지, 일부 지역 및 상용 터널 등을 전력 소모가 적고 수명이 긴 LED 등으로 교체한 사업입니다. 향후 효과 분석을 통해 확대 시행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24쪽 국토정주항 테마 배꼽길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올해부터 2017년까지 남면 도천리 일원에서 추진되는 사업으로 국토정중앙이라는 지리적 특성을 활용, 스토리텔링, 포토존, 배꼽 돌담길, 캠핑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1차분 공사인 배꼽길 조성, 배꼽 카페 신축, 캠핑장 리모델링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 상반기 2차분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25쪽 8호 습지 수질 개선과 지역 자원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8호 습지 수질 개선 및 관광명소 조성을 위해 용존 산소량을 증대시키고 공기청정 효과, 수온 조절 등의 역할을 하는 분수 및 불역식 야외 무대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에 착수하였으며 하반기에 폭기식 분수 등을 착공할 예정입니다. 26쪽 청춘밥상 프로젝트입니다. 이 사업은 내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 양구의 브랜드 가치를 음식으로 특화하여 건강하고 맛있는 밥상을 주민들과 함께 개발 보급하여 지역 상경기를 부흥시키고 청춘 양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향토 음식 레시피 개발 용역 진행 중에 있으며 하반기 주민들을 대상으로 레시피 보급 및 개발 보급 프로그램과 웰빙 먹거리 타운 참여 업체 요청에 따른 컨설팅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27쪽 학습 공동체 바이러스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행자부 지역 역량 강화 사업으로 지역 주민들의 소규모 학습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여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공모를 통해 7개의 학습 공동체를 발굴하였으며 하반기에는 학습 공동체별 자기주도 학습 프로그램을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 가지만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9쪽에 보면은 주요 현안 시책 및 사업 11개 부분에 대해서 군정의 이제 우선 그 시책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이제 보고를 해주셨고, 또 이 현안들이 사실 국민의 어떤 수건 사업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면은 그쪽에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사업들이 11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뭐 댐 건설에 대한 그 양군 피해 지역 지원법이라든가 LPG 배관망 가스 공급 체계 구축, 또 해안면 국유 개간지 개간 농지에 대한 어떤 사유화, 뭐 박수근 미술관 도립화 이런 사업들을 지금 그 현안들을 좀 뭐 그
국회의원이라든가 또 지역 국회의원이라든가 또 그 해당 그 부처를 방문해서 이렇게 추진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현안별로 좀 구체적으로 그 추진한 실적에 대해서 좀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철호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요 현안 11개 사업에 대해서 상반기 중에 지난 5월에 황영철 국회의원을 모시고 지역 현안에 대한 현안 설명 및 그 건의와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다 건의하고 설명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동서고속화 철도 건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강원도 국회의원 당선자 간담회 때에도 군수님께서 또 건의를 하셨고, 국회의원 간담회 때에도 말씀을 했던 사항이고, 봉화산 태풍 사역장 이전 역시 새누리당의 그 현안 건의를 했었고, 국회의원 당선자 간담회 때 또 건의됐던 사항이고, 국회의원 간담회 때도 건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1호 직선화 개량 사업도 마찬가지로 3번에 걸쳐서 계속 건의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양강 댐 피해 보상 방안 마련 및 관련법 재개정도 그 현안 건의를 국회의원실에 지금 건의를 또 해놓고 있습니다. LPG 배관망 가스 공급 체계 구축도는 요거는 산자부를 직접 군수님께서 방문을 하셨고 또 국회의원한테도 건의를 했고, 요거는 경제관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긍정적인 지금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이건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해안면 구교개간 농지 사유화 관계는 계속해서 지금 재정운영과와 민원봉사과에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좀 시간이 좀 걸려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구 풍력발전단지 시설허가 관계는 조금 문화재청에서 좀 부정적인 답변이 있었고, 조금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좀 문화재위원회에서 아주 굉장히 부정적으로 지금 판단을 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6.25 공원 조성 사업, 요거는 그 한상대 그 6.25 국민운동본부 이사장께서도 방문을 했었습니다만, 이 당초 국민의 성금으로 추진을 하려고 했던 사업인데 성금 모금이 여의치 않아서 이 사업을 좀 1단계, 2단계 나눠서 1단계 규모를 좀 축소해서 국가보훈처에 국비를 신청하는 방안 쪽으로 지금 방향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확보되는 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안대리 군 비행장, 비상용 비행장 이전 관계는, 이것도 지난번 국회의원 간담회 시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올해 들어와서 처음으로 이거 이제 현안 사항으로 해서 건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월명리 상무령 1위간 교량 관계, 인도교, 현수교 가설 관계도 지금 해당 부처를 방문했었고, 또 국회의원 간담회 시 건의를 해서 국회의원실에서 지금 계속 챙기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수근 미술관 도립화, 이 사항도 잘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수년째 지금 도에 건의를 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건의를 하고 도지사님과 그 국회의원 당선자 간담회 때도 이것도 현안 사항으로 보고를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네, 그 지역 국회의원 초청 정책 간담회 6월 금년도 5월달에 실시했을 때 저희들도 참석을 했었는데 지금 이러한 그 중요한 그 현안들이 과연 건의로 이것이 해결될 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특히 이제 뭐 이것을 종합적으로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이것을 핸들링 하다 보니까 뭐 시책을 건의하는 데 끝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그 관계 어떤 단체라든가 뭐 NGO라든가 또는 그 지역 주민이라든가 또는 또 관련 또 부처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그 체계적으로 또 조직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과연 이것이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할 수 있겠는가? 제가 이 현안들을 관련 부서에다 이렇게 질의를 해보면 아는 바가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만 지금 하나의 그 양구군의 아젠다로 이렇게 지금 뭐 갖고만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 사안들을 그 관련 부서에 이렇게 좀 이것을 분담해서 이것이 좀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이 현안이 양국 군민의 수건이고 또 어떻게 보면 그 지역 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어떤 중대한 어떤 그 현안 시책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관련 부서와 또 연계해서 또 관련 부서에서 추진하고 또 기획감사실에서 지원하는 이러한 체계로 움직여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별로 그 관련 부서가 지정이 돼 있고 이 관련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체계적으로 이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독려하고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그 보고서 25쪽에 보면은 그 8호 습지 수질 개선과 지역 자원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뭐 한반도섬 일원에 그 물순환 수해 면적 약 뭐 10,000평방미터를 이렇게 조성해서 35억이라고 하는 사업비를 투입해서 8호 습지의 수질을 개선하고 뭐 지역 자원화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지역 자원화 사업이 뭐죠? 지역 구체적으로. 관광 관광 시설을 확충하는 이런 우리 지역의 그야말로 자원을 지역 뭐 관광 자원화 시키겠다고 하는 관광 거잖아요. 자원화 네. 지역 사업. 그래서 이게 보면은 그 과연 그 뭐 부유식이라든가 그 어떤 그 폭기식 분수를 조성하고 그리고 이제 수중 펌프를 설치해서 인공 습지의 어떤 그 물순환 사업이 뭐 우선 그 사업 목적이 되겠고 부수적으로 어떤 관광 자원화, 지역 자원화 한다고 하는 그런 사업으로 이렇게 제가 생각이 되는데 과연 그 이 사업을 통해서 정말 이 8호 습지의 용존 상소량을 뭐 증대시키고 뭐 그 수온 조절이라든가 수질 개선을 할 수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는데 이 지방비 14억 원이라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게 지방비 14억 원이 도비입니까? 아니면 군비입니까? 군비입니다. 전체 14억이 네. 군비죠. 그래서 이 사업이 과연 이 습지 수질 개선 효과가 있는지 어떤 전문가의 계량된 어떤 분석이라든가 검토된 어떤 뭐 연구된 자료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기금 21억 원을 한강 수계 기금을 확보해 오기 위해서 그 전에 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14년도에 용역을 실시해서 그 용역 결과물에 의해서 용역 결과에 이제 이러이러한 지금 여기 사업 내용에 있습니다만 그런 거를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용역 결과에 의해서 한강 수계 기금을 가서 설명을 하고 해서 21억의 기금을 확보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여기와 관련해서 용역을 해서 그 결과물이 나온 게 있고,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제 지금 상반기 다시 이 설치를 위한 그 설계 용역을 지금 착수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사업 목적에 맞게 그렇게 잘 좀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정부 3.0 보고서 10쪽에 보면은 정부 3.0에 대해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것이 박근혜 정부의 어떤 키워드이기 때문에 금년도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제 이렇게 정부 3.0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이제 보고를 하고 계십니다. 매년 행정자치부에서 보면은 224개 기초지자체라든가 광역지자체 또는 정부 부처에 대한 정부 3.0 공모 사업을 통해서 우수 자치단체에 시상도 주고 그러고 있거든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또 이런 평가뿐만이 아니라 또 정부 3.0 달인 해가지고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응모를 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이제 받고 그랬는데 우리 군에서 이 정부 3.0에 대한 어떤 평가 결과라든가 또는 또 여기에 대한 평가 사업에 대한 어떤 응모 이런 것들이 이 정부 3.0과 관련해 가지고 추진한 어떤 대표적인 사업이 있으면은 시책이 있으면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 3.0과 관련해서 정부 3.0의 의미는 신뢰받는 정부, 국민행복, 국민행복 국가라는 비전을 갖고 공공정보를 적극 개방, 공유하고 부족한 칸막이를 없애며 소통, 협력함으로써 국민 개개인에 대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이런 취지인데 우리 군에서 그동안 추진한 주요한 실적으로서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분실했을 때 읍면사무소와 경찰서 민원실을 2번씩 방문해야 하는 이런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 원스톱 서비스로 해서 읍면사무소만 방문하면 이 경찰서와 협의가 돼서 업무 협의가 돼서 읍면사무소만 방문해서 운전면허증까지 신청을 하게 되면 경찰서 민원실을 가지 않아도 발급이 가능하도록 이런 것을 저희가 우수 사례로 이렇게 해서 그런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맞춤형 혜택 안내 서비스라고 해서 알려드림 이 사이트 시스템에 주민들이 읍면사무소에 가서 본인들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것을 안내받을 수 있는 서비스 시스템을 추가적으로 전국 평균 개인당 한 180여 개의 서비스를 지금 받을 수 있었던 것을 우리 군은 추가적으로 더 등록을 해서 221개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등록을 한 바 있습니다. 주요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그 정부 3.0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실장님께서 잘 설명해 주신 것과 같이 그 정부의 어떤 가치를 그 확산하고 또 국민이 공유하자, 국민 생활에 좀 그 공유하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시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어떤 특정 분야뿐만이 아니라 우리 양군의 전반적인 행정이 개방과 또 공유, 소통, 어떤 요즘에는 뭐 협치라고 합니다만 이 협력을 통해서 국민 중심의 어떤 행정을 펼쳐나가자고 하는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그 전반적인 군정이 이 정부 3.0 그 시스템에 연계시켜가지고 추진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뭐 그 특히 이제 그 기획감사실의 업무가 사실 어떻게 보면 추상적이면서도 또 이것이 실현해야 되는 그런 어떤 난해한 그런 어떤 시책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업무 추진에 어려운 점이 있을 줄로 압니다. 여기에 이렇게 보고서에 이렇게 그 보고된 이런 시책들이 정말 잘 이렇게 추진되고 또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힘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지자실 의원님, 예, 김동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료 의원입니다. 네. 두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1쪽에 국제교류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그간 이제 필리핀과의 교류를 딸락시와 지속적으로 관계를 가져왔는데 지난해부터는 이제 폴락시와 또 교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근본 6월 10일부터는 필리핀 외국인 근로자 29명이 입국해서 3개월간 계절 근무를 하고 참가하는 인력은 필리핀 딸락시 농업 근로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딸락시에서 오고 또 지금 교류하는 거는 폴락시고 해서 이제 그게 궁금해서 그 교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필리핀 폴락시와 교류를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필리핀 딸락시와의 우호교류를 먼저 추진을 했었고 금년에 들어와서 또 폴락시를 방문해서 우호교류 협정을 또 하게 됐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외국인 계절 근로자 우리 농촌에 부족한 농촌 인력을 수급하기 위해서 사실상 이 두 개 도시와의 자매 결연을 추진하게 됐는데 이번에 29명이 들어온 것은 이제 딸락시였는데 이 필리핀이라는 나라가 우리 법무부에서 지금 62명을 이제 금년에 할당을 받았습니다만 29명밖에 지금 들어오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장이 인증을 해야지만 보증을 해야지만 비자가 발급되고 그런 사람만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29명밖에 지금 입국을 못했는데 33명이 못 들어온 것은 다음 이제 폴락시를 통해서라도 그 양계 도시를 통해서 우리 인력을 최대한 외국인 근로자를 최대한 받아들이기 위해서 지금 양계 도시를 딸락시와 폴락시를 같이 이제 교류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예, 계속해서 두 양쪽에서 개씩을 들어올 수 있게. 네. 네. 수급하려고. 잘 알았습니다. 예. 두 번째는 14쪽에 부기 집행에 통한 지역 경제의 기여와 관련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정부에서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 낭비 요소를 차단해 조기 집행 대상 예산의 55%를 상반기에 집행하는 시책으로 우수 지자체에 대해서는 재정적인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특히 조기 집행은 일거리를 창출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며 건전한 지방 경제 운영이라는 순이익과 효과가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 초까지 양국은 집행률은 36.4%에 그쳐 전국의 하위권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 사유와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조기 집행 실적이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부진한 데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조기 집행을 관할하는 실장으로서 계속 5억 원 이상의 사업을 계속 분석하고 집행을 독려하고 해왔습니다만 제일 집행이 어려운 부분이 좀 큰 사업만 대략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 처리장 확충 관련 사업으로 해서 정리, 죽곡, 구암, 송현리 공공하수 처리장과 하수관거 사업이 총 246억 원입니다. 그런데 그중 246억 원인데 여기 작년도 말에 실시 설계 결과 이 사업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이 사업비가 저는 부족하다 해서 이제 실시 설계 결과 사업비가 부족한 걸로 돼서 강원도를 통해서 원주지방 환경청에 재원 협의를 했습니다. 2월에 협의를 했는데 그 재원 협의를 하게 되면 그 설계를 가지고 원주지방 환경청에서 한국환경공단에다 기술검토 의뢰를 합니다. 기술검토하는 데만 2달이 지금 소요됐고 그것을 기술검토를 받아서 지금 원주지방 환경청에서 다시 우리 이제 보완 지시를 지금해서 하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 상반기에는 재원 협의도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246억 원 중에 겨우 실시 설계비 정도만 지출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지금 굉장히 집행이 안 되는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160억 원의 사업비인 식수저장 저수지가 이것도 역시 그 지역 특성상 또 이 공정상 기술적인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 추진하는 과정에서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 레미콘 타설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 정도밖에는 지금 상반기에 160억 원 중에 약 한 35억 원 정도, 이 정도밖에는 집행이 안 될 이런 상황이고, 금년도에 또 국도비를 확보해다가 신규로 사업을 발주한 사업들에 대해서 실시 설계를 하고 있는 사업도 대부분 많고, 또 도시계획 사업 같은 경우 그 보상협의가 지연돼 가지고 사업이 늦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관계로 해서 우리가 전체 그 조기 집행 대상 사업 중에 2,403억 중에 시설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73.7%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시설비가 73%를 넘다 보니까 이런 시설 사업에 대해서 이런 추진에 좀 어려움이, 상반기에 집행이 어려운 이런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지난해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집행률이 좀 저조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김동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랄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의 불합리한 규제 및 개선 정비 추진 사업 관련해서 주민 생활의 불편 해소를 위한 규제 계약 추진을 한다. 그래서 자치법규 정비라든가 불합리한 주황 규제 개선을 건의한다고 되어 있는데 본 의원이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실에서 소규모 주민 수건 사업을 이제 최종 결정하거나 이런 현장까지 나가서 확인하고 결정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지금 우리 주민 수건 사업이나 이런 게 절차가 주민이 자기의 농사를 짓든 어떤 일에 애로사항 같은 게 있으면 반장이나 이장한테 요청하고 이장이 다시 면사무소에 요청을 하고 면사무소에서 다시 군청의 담당 부서에 이제 요청해서 이런 주민수건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는데, 저희가 소규모 주민수건 사업이나 이런 사업 관련해서 의원들이 이제 종전에 한 2년 전까지라고, 1, 2년 전까지라고 얘기하는데, 2년 전까지죠. 2년 전까지는 주민수건 사업을 예를 들어서 1년에 1억이든 2억이든 어느 정도 이 주민의 애로 사항이 있는 이런 수건 사업을 조치해주는 그런 것들이 반영돼서 사업이 진행됐는데, 본 의원이 이제 자료를 저희 의회에서 이제 파악을 해본 결과, 지금 18개 시군 중에 이제 군단이 농사를 많이 주로 짓는 지역인 농촌 지역인 군을 보면 최소한 절반 이상의 지자체가 주민수건 사업을 의회에서도 의원들이 이런 애로사항 같은 걸 청취해서 주민수건 사업으로 반영할 수 있게 사업비를 1억에서 최대 2억 정도 반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양구군은 한 2년 전에 어디 감사원인가 어디에 지적을 받아서 이런 거를 양구군에선 할 수 없다고 이렇게 했고, 또 주민수건 사업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주민수건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인접 지자체인 철원, 화천, 인제도 다 주민수건 사업을 이장들이 접수받아서 하는 사업뿐만 아니라 지방의 의원들도 이런 주민의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민원 같은 걸 접수받아서 주민수건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을 다 반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감사원에서 우리 양구군만 지적당한 이유가 뭐고, 또 왜 사유가 어떤 사유길래 도대체 그걸 했고, 왜 다른 지자체도 감사원에서 양구군만 지적하고 다른 지자체, 인접 지자체 철원, 화천, 인제 이런 데는 지적을 안 하고, 그리고 우리 의회 기능을 보면 우리 의회는 주민의 대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면 주민을 대표해서 주민의 의사, 그리고 주민의 애로사항이라든가 주민의 의견을 행정에 반영하거나 그들의 민원이나 이런 걸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에도 이장이나 반장, 이런 면사무소를 통한 행정을 통한 그런 것들은 사업은 되는 거고, 의회를 통한 사업은 할 수가 없는 거고,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은. 그래서 왜 이게 이런 권한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리고 또 우리는 의회에는 또 청원 수리권이라고 해서 주민이 지자체에 어떠한 문제나 이런 것들이 있는 행정 처리나 이런 걸 요구하는 권한, 주민의 의사를 받아서 청원을 수리할 수 있는 이런 집행부에 요구할 수 있는 이런 권한도 있는데, 왜 의원이 하는 건 안 되고 이장이나 반장이나 그런 면사무소에서 하는 거는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이게 혹시 제가 판단할 때는 지자체에 불합리한 이런 제한을 두고 있거나 제도에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3년 3월 25일 안전행정부 훈령으로다가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이라는 것이 훈령으로 공포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제8조 사업예산의 운영관리, 지방의회 의원에게 일정액씩 예산을 포괄적으로 할당하여 집행할 수 없다라는 이런 운영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편성 이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사익보다는 공익을 위한 사업에 우선해서 마을 이장님을 통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읍면에 신청하도록 했고, 읍면에서는 또 마을에서 건의된 사업을 총괄적으로 집계를 해서 거기에 따른 또 우선순위를 부여해서 군의 신청토로 이렇게 하고, 현장 답사를 통해서 타당성과 을 판단을 해서 지난 상반기 같은 경우를 보면 우리가 상반기 약 30억 원을 집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신청 금액은 60억에서 70억을 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 확인을 통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 시급한 사업에 대해서 먼저 시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예, 계속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장이나 주민이 이장을 통해서 이장이나 면을 통해서 한 것은 공익이고, 주민의 대표 기관인 이장은 마을에서 뽑지만 군의원은 수천 명의 면 단위의 모든 주민들이 지금 뽑아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 공익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대표 기관으로서 의원인데, 그런 분들이 접수받아서 이거 한 것은 공익이 아닙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물론 주민의 건의를 받아서 한 거에 공익이 아니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건의된 사업에 대해서 우리 현장 확인을 통해서 한 개인의 이익보다는 두 사람 이상 복수의 공익을 위한 사업이 우선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우선해서 먼저 하다 보니까 아마 누락이 된 것 같은데. 하여튼. 계속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소규모 주민수건 사업 관련해서 18개 시군의 어떤 지자체도 소규모 주민수건 사업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왜 양구군만 유독 18개 시군에서 유일하게 이런 지침을 내려가지고 과도하게 이런 걸 제한하거나 이런 것들을 하는지 이해가 안 가고, 또 아까 안전행정부에서 지침이 이제 그런 게 내려왔다면, 인접시군이 우리 접경지역인 철원, 하천, 양구, 인제 모든 군에 이런 것들을 해야지, 양구군에만 이런 걸 적극적으로 행정에 반영해서 하고, 기타 시군에는 이런 게 소규모 주민수건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그런 지침이 있음에도 의회에서 의원이 주민의 애로사항이나 이런 걸 청취해서 수원 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편성하는 것을 혹시 판단을 못 해보셨습니까? 파악해 보셨습니까? 인접시군 것은 파악을 제가 못 해봤습니다. 그래서 인접시군 철원, 화천, 인제, 접경지역, 그리고 또 우리가 농촌지역에다가 여러 가지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소유는 주민들이 애로사항이나 이런 어떤 어려운 점을 청원하거나 이런 것들이 이장님들을 통해서도 수도 없이 접수가 되겠지만, 저희 이장님들이 그렇게 접수받은 게 총 30억 예산인데 60억이면 저희 지방 의원들이 지역에 읍면에 다니면서 또 자기 지역구에 다니면서 주민을 만나는 것은 이장님 한두 명의 접수되는 민원보다 수도 없이 많은 민원을 접수합니다.
근데 그런 접수되는 민원을 적극적으로 이제 군에서 집행이 예산에 반영이 돼서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각 시군에서 의원들에게 어느 정도 그런 금액을 포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하지 말라고 지침은 있지만 그런 것들을 그 예산을 편성해 주는 것을 반영했다고 제가 인접시고는 다 판단이 되거든요. 근데 유독 우리 양구군만 이렇게 예전에 이제 제가 2014년, 15년도에 들었을 때는 이게 어디 감사원에 적발이 돼가지고 그렇다는 문서가 있다고 해서 제가 이제 그 문서를 지금 요구하려고 하는데 그 문서가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안전행정부에서 이런 어떤 시행령이나 지침 같은 게 내렸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지금 제한을 두고 있다는 게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과거에 이제 답변했던 분들이 잘못 답변했던 것 같고 하여튼 관련 문건을 좀 주시고 인접시군에서는 왜 이런 예산을 편성하고 우리 양구군에서 편성을 안 하는지 판단을 다시 한번 해보시고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장님이나 이장님들한테 건의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희한테도 이장님한테 조치를 못 받는 어떠한 문제가 있는 사항 조치가 안 돼서 저희한테 건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우리 집행부에서 요구하듯이 이장님하고 다시 상의를 해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장님한테 조치가 안 돼서 저희한테 건의가 들어오는데 이런 것들 조치할 수 있냐고까지 물어봐서라도 접수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접시군에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양구군에서도 다시 한번 이런 사항에 대해서 재검토하고 또 만약에 유권 해석이 필요하다고 하면 다시 한번 유권 해석을 해서라도 그리고 이런 불합리한 제도는 중앙에 건의해서라도 요청을 해서라도 이거를 조치를 해야죠. 그냥 무조건 우리는 주민이 이장한테 요청해가지고 조치하는 게 전부다. 그럼 의회가 필요 없고 저희 의원들이 필요 없는 겁니다. 마지막 답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도 말씀을 지금 하셨습니다만 의원님들한테 건의된 사업에 대해서 마을 이장님들과 협의를 해서 읍면을 통해서 건의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읍면을 통해서 접수된 사항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지금 우리 지침 이제 주민건의 사업 지침을 내릴 때는 3천만 원 이하의 사업 그리고 사업비 500만 원 이하는 읍면에서 시행하도록 이렇게 하면서 주로 대상 사업은 주민 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도로, 상하수도 및 각종 시설 사업 그리고 진정 및 집단 민원 해소를 위한 대책 사업 그리고 주민에게 긴급히 대처해야 될 이런 사업을 우선해서 한다라는 지침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장님과 협의를 해서 건의된 사업에 대해서 이런 사항에 합당하다면 우선해서 처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얘기 드리는 거는 인접시군에서 이렇게 접경적인 철원, 화천, 인제 다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인접시군에는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 우리 군에서는 왜 안 되는지 이런 것들 인접시군에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인접시군에서는 똑같은 사업이 똑같은 규모로 이루어지는데 우리 양구군에서는 될 수 없다는 그런 것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해 주시고 또 이런 불합리한 아까 2013년인가 몇 년도에 그 안전행정부에서 그런 지침이 내려왔으면 다시 한번 이거는 좀 과도하게 우리 지자체의 그런 주민수건 사업이나 이런 거를 통제하는 것 같다는 여기 아까 얘기했잖아요. 불합리한 중앙 규제 제도에 대해서는 개선하는 것을 건의해 보겠다고 했는데 이런데 건의할 의사가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네, 인접시군 어떻게 추진하는지 좀 확인해 보고요. 건의할 사항이라고 판단되면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태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철 의원님. 네, 이태균 의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좀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답변을 해주셨는데 보면은 소규모 주민 사업은 이장과 협의해서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지금 행정의 소규모 주민 사업의 결정권은
예컨대 그 이장이 반대하면 할 수 있어요? 못합니까? 우리가 어떤 기준을 두기 위해서 그러면 그 절차를 그렇게 하지 않으면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우리는 그 절차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컨대 그 읍장이 이 시설이 필요하다라고 할 때 이장이 반대하면 이거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상황은 좀 다시 말해서 지금 그 행정의 그 책임자인 읍장이 그 판단하는 것이 더 공공성이 있는지 마을의 이장이 공공성이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우선 지금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마을에서 건의된 사업이 우선순위를 정해서 읍면장한테 보고되면은 읍면장은 또 거기에 따른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공공성을 판단해서 우선순위를 정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장이 건의했더라도 읍면장이 판단해서 순위를 뒤로 미룰 수도 있는 거고 공공성에 의해서 꼭 시급히 해야 될 사업이라면 우선순위를 앞으로 정해서 군에다가 보고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뭐 그 의원 뭐 그 건의 사업이라든가 뭐 읍면의 어떤 건의 사업이 지금 뭐 자꾸 이장한테 미루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 양구 군의 어떤 수건 사업도 현안 사업도 아까 그 해당 부처에서 앉을 때는 국회의원을 통해서 건의를 해서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뭐 행정에서 하고 뭐 국회의원이 하는 건 공공성이 없는 겁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것을 판단을 할 때 물론 공공성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건 주민수건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또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그 의원들한테 그 뭐 건의 사항이 지금 이장님이나 그 읍면에서 이렇게 결정해 주는 것은 오히려 좋은 필터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이것이 그런 어떤 필터 효과가 없을 때는 참 그 의원들도 이 처리하기가 상당히 민원 처리하기가 어려운데 그것은 저는 이 공공성 확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러한 결정이 마을 이장이 아니라 양그 읍장이라든가 읍면장들이 그것을 그 필터 역할을 해줘야 오히려 더 공공성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이 마을에도 그 보면은 마을의 어떤 현안 사업들을 추진할 때 이장이 독점적으로 하진 않습니다. 그 마을의 개발위원들이 이것을 그 협의해가지고 처리하거든요. 그런데 이 수건 사업이 그 이장의 어떤 독점적인 결정권한이 있다고 하면 이것도 어떤 그 문제, 공공성이 오히려 훼손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그 소규모 주민수건 사업이 물론 그 마을 이장의 의견도 존중되어야 하지만 읍장이 그 좀 적이 판단해서 공공성 확보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그 결정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행정에서 그런 의미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읍면장을 통해서 그 공공성 그런 판단을 해서 건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지랄시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상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권 의원입니다. 어쨌든 뭐 주민수거원 사업 때문에 의원님들이 무척 힘들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도 주민수거 사업을 올렸는데도 아직까지 진행 안 되는 부분이 많았고, 전년도에는 뭐 거의 뭐 80%가 진행이 안 돼서 그냥 주민들한테 그냥 언성만 샀습니다. 근데 가장 문제는
지금 이장님들이 그 각 지역마다 그 선출하는 과정에 그 주민들의 갈등이 생기면서 이장이 선출된 지역은 마을은 자기 이장이 선출될 때 자기를 지지하지 않았던 그 주민들은 그 주민사업에서 또 밀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장들은 자기를 지지했던 그 주민들에 대한 주민수거원 사업을 최우선으로 하고 자기를 지지하지 않았던 주민들은 또다시 밀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공정성이 전혀 없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장님들 선출할 때 한번 가보십시오. 완전히 난리도 아닙니다. 난리도 아니야. 그래서 제가 자책정과에 그 회의록을 작성을 해서 그 회의록이 보존이 돼야지만 그게 공정성을 갖는 것이지. 뭐 몇 사람들 모여서 그냥 회의하다가 선출되면 주민수건 사업에 대한 그 어떤 기득권을 갖고 있는 이장들이 모든 걸 다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우리 주민수건 사업은 계속 감론을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우리 기획실에서 이런 그 진짜 손톱 밑에 가시 같은 거를 좀 바꿔야지만 되는 것이지, 이것을 그냥 계속 갖고만 있으면서 그냥 읍면에 내려보내고 이 읍면들 이장들 이장회에서 이장 뽑아라 그런 식으로 해서는 이게 진짜 정상적인 행정이 갈 수가 없거든요. 이런 거를 우리 기획실에서 제도 개선을 해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을. 이걸 자책정과 내적으로 좀 뭐 이장들을 관리하고 있지만은 이게 바로 우리가 제도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할 테니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그 봉화산 태풍 사격장 이전이, 저는 항상 이 얘기가 우리 기획실 업무 보고 때 제가 지금 6년 차인데 그 전에도 태풍 사격장 이전에 대한 자료를 계속 한 20년 가까이 지금 10몇 년까지 지금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이게 좀 가능합니까? 이거 제가 일전에 빼라고 한 이유가 이 봉화산 태풍 사격장 이전 문제는 이거 이제 올리지 마십시오, 이거. 뭔가 좀 가시적으로 형과가 있을 때 올리시지. 이거 업무 보고 때마다 올라오는데 이거는 실질적으로 저는 봤을 때 이게 우리 팔랑리 포사격장 이전 문제가 지금 1000mm로 이전 계획을 갖고 있는 부분, 그 부분을 좀 우리 의원님들한테 좀 보고해 주시는 게 진행 상황을, 그걸 해 주시는 게 지금 맞지 않겠습니까,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어차피 국방부에서 이전 계획을 갖고 있고 1000mm 쪽에 이전 지도 선정을 했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것을 좀 이런 업무 보고에서 좀 보고를 해 주시는 게 맞는 거지. 하나 좀 계획도 없는 태풍 사격장을 자꾸 들고 나는데 이것보다는 지금 우리 팔랑리 포사격장 이전 문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주민들이 좀 갈등이 좀 있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을 좀 답변을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LPG 배관망 가스 공급 사업은 어차피 정부 시책 사업 아닙니까, 이거는? 네. 네. 이건 지금 우리 내후년에 시행되는 걸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2018년도부터 시행합니까? 17부터 내년부터 합니까? 네. 그럼 이 대상은 지금 우리 일반 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요거는 그 산자부에서 용역을 한 결과 이 집단화되어 있는 양급과 화천, 인제, 지금 그 도시가스가 들어가지 않은 지역, 예. 군 단위의 그 조사를 한 결과 그 양급처럼 이렇게 집단화되어 있는 데가 다른 양급 지역보다 시가지 일원이 이제 시가지 일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제가 이제 요거와 연관돼서 좀 하나만 더, 우리 지금 지역 에너지 에코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에스코 사업, 지역 에너지 우리 네. 지금 LED 등 교체 사업이 있고, 네. 지금 우리 이거 지하에 지금 뭐 매설물을 많이 지금 사업을 하곤 하는데, 지금 어떻든 간에 저희들 그 지상물이 많이 지금 시가지에 지금 설치돼 있어서 지금 우리 가로동에 있는 그 전선이나 여러 가지 그 인터넷 PC방, 인터넷 배선방이라든 게 언젠가는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LPG 우리 배관망 공급 사업을 할 때 저희들 그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만 어떻든 간에 국비를 받아서라도 이제는 지상화되어 있는 그 지상물들을 이제는 지하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차 없는 거리 일부는 지하화해서 이게 시가지가 깨끗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계획을 세우지 못해서 우리 시가지 내에 있는 지상물들이
여러 가지 지금 뭐 간판과 연관돼서 지금 가로수하고 연관돼서 그것이 많은 그 건축물과도 지장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 우리가 LPG 그 배관망 설치를 할 때 또 우리가 지금 에스코 사업을 할 때 어떻든 간에 지화 사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우리가 앞으로 양구군에 있는 지상물에 대한 거를 지하화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야겠다. 그런 계획을 앞으로 장기적으로 좀 세우는 것이 우리 양구읍이나 또 이제 앞으로 면 단위에도 이제는 모든 지상물들을 지하화로 가져가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우리 기획실에서는 좀 어떤 국비 사업을 좀 해서라도 이것이 좀 이제 시작이 돼야 된다. 또 우리가 CCTV 설치를 어떻든 광역화하기 위해서는 정부 예산을 받아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CCTV 설치 사업도 똑같습니다. 이것이 지금 워낙 지상화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배선들이 다 지상에 있다 보니까 뭐 진짜 거미줄식으로 이게 지금 지상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도 우리 군에서 장기적인 그 어떤 그 계획을 세워서 지하화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싶습니다. 거기에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LPG 배관망 가스 공급 그 사업을 내년도 사업으로 신청을 해놓고 또 클린 환경과에서 지금 노후 상수관로 교체 사업 환경부에 지금 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계속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가능한 한 이제 LPG 배관망하고 또 노후 상수관로 교체 사업 이게 각각 시행을 하게 되면 또 시가지를 굴착하는 게 이제 또 한번 엎은 다음에 또 다음 해에 또 파야 되는 이런 것 때문에 같이 추진하는 것까지 이제 검토를 하면서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을 하게 될 때 가급적이면 그 가로등이라든가 모든 선을 지중화할 수 있는 것도 같이 검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런 안을 좀 마련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저희들 그 박수근 미술관 도립화 사업은 우리 부군수님도 적극적으로 지금 도에 가서 건의를 하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도립화가 할 수 있도록 좀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한 가지만 더. 지금 웰빙 먹거리 타운 그 조성 사업과 관련돼서 거기에 있는 그 우리 군에서 지정해준 메뉴가 다 선정이 됐습니까? 그쪽에 건축을 하게 되면 메뉴 선정을 하고 건물을 신축을 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건물 짓고 나서 본인들이 메뉴 선정을 하는 건가요? 어떻게 계획이 있습니까? 분양 신청 당시에 예. 어떤 메뉴를 하겠다는 신청을 했습니다. 지금 건물 16 필지 분양을 건물 두 개 나서. 신축하는 거는 지금 메뉴가 그럼 선정된 상태에서 건물을 신축하는 네, 겁니까? 지금 16필지 그분들을 모아서 회의를 했었는데 금년도에 이제 신축하는 집은 2집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서 그분들은 지금 메뉴가 정해져서 지금 하고. 근데 예를 들어서 메뉴를 바꾸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신청하실 당시에 내가 예를 들어서 뭐 한우를 하겠다고 했는데 한우를 하겠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뭐 지금같이 한우가 이렇게 고가로 지금 상승하고 있을 때는 한우를 못 하게 되고 메뉴를 바꿔야겠다. 그럴 때는 어떤 방법으로 바꾸게 됩니까? 우리가 웰빙 먹거리 타운에 권장 메뉴가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그 바꾸는 것은 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 지금 우리가 선정해놓은 메뉴에는 다른 메뉴를 할 수는 없습니까? 아니, 권장 메뉴가 있는데 산채, 한우, 오골계, 시래기, 블랙푸드 등 이제 토산 웰빙 식품을 위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런데 이 메뉴 외에는 다른 걸 할 수 없는 건가요? 아니 지금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하시는 분들이 지금 얘기가 나와서 하는 얘기예요. 지금 이거 저희한테 정확한 그 안을 갖고 있어야지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권장 메뉴 외에 예. 배제 메뉴가 이제 중화요리, 예. 그다음에 인스턴트 음식, 패스트푸드 분식 같은 이런 것은 배제하도록 이렇게 처음부터 얘기가 됐고, 예. 그 권장 메뉴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합니다. 아, 가능합니까? 네네. 변경하는 거는요. 예, 좀 전에 말씀드린 배제 메뉴 외에는.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신축한 업소가 있는데 새로 신축한 업소가 새로 이제 내년에 이제 한 업소가 A라는 업소보다 건물을 졌는데 한우를 또다시 본인도 하겠다. 한 업소가 하고 있는데 그럼 시설을 예를 들어서 A라는 업소보다 더 시설을 더 좋게 하거나 인테리어를 좋게 해서 어떻든 간에 이 경쟁의 업체가 됐을 때는 그건 어떻게 분쟁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게 문제죠. 거기에 대한 대안도 갖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거기에 전혀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되면 이게 모든 게 이게 사회적인 이거 먹거리 분위기가 계속 바뀌다 보니까 이게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안도 좀 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것을 어떤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먹거리 타운 내 어떤 시설물에 대한 음식 선정에 대한 것은 바꿀 수 없다라든지 그걸 지정을 해준 상태에서는 그걸 끌고 갈 수밖에 없게끔 하든지 해야지 이것을 A라는 업체에서 지금 건물 짓고서 하다가 잘 하고 있는데 내년에 또 다른 업소에서 우리도 저걸 하겠다 했을 때는 먹거리 타운 내 분쟁이 될 수밖에 없고 어느 경쟁업체가 하나는 또 망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자체도 저희들이 어쨌든 군에서 분양을 해서 관리를 할 것 같으면 그런 분쟁이 생기지 않고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안 마련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건물을 좀 두째 신축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안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해장관 의원님. 예, 최경지 의원님 질의 지금. 네, 최경지 의원입니다. 실장님 의자라도 드려야 될 걸 그랬는데. 두 가지만 권고드리는 사항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에 보게 되면 6.25 공원 건립 기반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아까 이상건 의원님이 그 사격장 이전 문제를 말씀하신 것처럼 주요 현안은 아니라고 본의원은 판단을 합니다. 향후 계획을 보게 되면 상반기 중에 연초 업무 보고 때 들어있던 내용 그대로인 것 같은데요. 그 세부 추진 계획을 지금 4개월 정도만 있으면 2년 차가 지금 되고 있는데 아직도 세부 추진 계획을 세울 수 없는 그런 여건, 예산 관계, 성금 관계 이런 문제가 있다라면 주요 현안은 본의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괜히 아까운 인력을 이런 데다 낭비할 게 아니라 다른 업무를 발굴하셔서 추진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일전에 보고를 해주실 때 사무국장이 교체되면서 그 마스터 플랜을 위한 실무 협의를 곧 하신다 그랬는데 그 마스터 플랜은 나왔습니까? 그 특별한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성금 모금은 이제 힘들 쪽으로 됐고 그래서 국가보훈처 쪽으로 이제 국비 신청하는 쪽으로 이렇게 지금 국비 신청하는 데 있어서 신청도 안 하셨잖아요. 국비 신청하는 데 있어서 이제 행정적 지원 이런 것은 저희가 해드리는 걸로 해서 지금 일단 그 정도로 이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국비를 얼마를 신청? 구체적인 사항은 이제 그 사항도 없는 거를 뭐 해외를 견학을 간다 그러시고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사업인 것 같으니까 계속적으로 우리 군에 어떤 기반을 위해서 하시는 사업이니까 추진은 하시되 우리 집행부에서 그렇게 고를 싸매고 현안으로 넣어야 될 사항은 아닌 거로 현안은 현안이되 현안 추진 사항에는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계획도 없고 예산도 확정되지 않았고 그렇다고 해서 예산도 안 쓰고 확정적인 어떤 플랜이 일정표가 없는데 거기다 대고 군사시설이라든가 토지 매입을 더더군다나 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안정적 국비 확보로 지역 발전 기반을 마련하신다 그랬는데 어제 본의원들이 현장 답사도 했고 또 요즘에 매스컴에도 대두되고 이러는데 그 한반도 인공습지의 그 잡초는 다 제거하셨나요? 네, 오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방송에 얼핏 보니까 잘 어떻게 했다고 나오는데 이것도 매스컴에 나왔고 어제 우리가 현장을 돌아본 중에
짚라인 시설에 그것도 진짜 군비로 들인 거를 본연이 알고 있는데 그 잡초가 무성합니다. 그게 국비든 군비든 국민의 어떤 지역 발전 기반을 위해서 어렵게 예산을 따다가 시설만 해놓으면은 그냥 그 다음에는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 국민의 세금으로 우리 군비가 아니라고 막 따다가 우죽순으로 그런 거를 해놓으시는데 이왕 해놓을 때 예산을 어렵게 땄고 또 적지니까 그런 예산을 해줬을 텐데 그런 거를 운영을 하시겠다는 분이 없다든가 또 이번 같은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에서 사업을 하다가 인도교가 들어가는 바람에 거기를 관광객이 갈 수 없고 이런 상황은 이해는 됩니다만은 그 몇백억씩 들여서 양구에 그 한반도 섬을 해놓거나 아니면은 짚라인 시설을 해놓은 데를 계속 담당부에서 관리를 하셔서 단 한시라도 그 외부인이 왔을 때 양구군의 행정을 의심하는 일이 없도록 진짜 저희 같은 국민이 가서 봐도 어제 좀 한심하더라고요. 매스컴까지 나오고 아무것도 아닌 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비를 열심히 따오시는 거는 중요한데 일례를 대두된 게 두 건이라서 두 건의 예를 듭니다만 이거 외에도 엄청나게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이 취약하다 보니까 군비가 없고 일반 예산을 투입하기가 힘드니까 국비를 많이 따다가 사업을 하시는데 국비를 진짜 잘 투자했구나. 그 국비를 활용해서 양구 군민이 정말로 지역 발전에 조그만 미랄이 됐구나 하는 국가예산부서에서 그런 감동을 좀 받을 수 있도록 이거 내용 알면 안 줄 수도 있어요. 국비만 따다가 해놓고 관리는 안 하고 눈살만 찌푸리게 해놓는다. 그러니까 업무를 잘 검토해 보셔서 이외에도 이런 계속 관리가 안 되는다든가 주요 현안이 아닌 사항은 과감하게 걸러내고 새로운 사업 또는 지금 추진 중인 사업에 그 AS를 잘 하시는 거로 그렇게 행정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답변은 하실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초작업에 대해서 그 시설관리사업단에서 지금 제초 인력들이 그 관내 공공시설, 공원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너무 많다 보니까 그 제초작업에 이제 좀 한계가 있어서 좀 늦어졌습니다. 어제부터 그쪽으로 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방송에 나와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소일고 양간 고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천에 물 빠지면 풀나는 게 당연한데 그게 왜 텔레비 나오는지 난 모르겠지만 난 기가 막혀서. 자,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우리 먹거리에 대해 좀 여쭙겠는데요. 그걸 우리가 보호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죠? 먹거리 장사하는 사람들. 네, 그건 아닌데. 그렇죠. 자, 먹거리를 가면은 지금 거의 다 2호점입니다. 시내 하나 있고 거기 하나 차리고요. 그죠? 대개가 그렇죠. 좀 메뉴가 다르죠. 예, 시내에 본장사가 있고, 네. 저기 있고. 왜냐면 거기 주제가 10년 이상 식당을 경영한 자니까. 그리고 땅을 사고 집을 지는데 한 3, 4억씩 든대요. 시내에 10만원짜리 그 월세 내면서 칼국수 파는 분들 생각하셔서라도 이거 절대 표면적으로 도와주는 모습으로 나갔다가는 진짜 큰일 납니다. 그리고 먹거리 타운이 잘 될 거라는 거는 봉화산 해제되는 거하고 똑같이 힘드니까 이거 너무 이렇게 기대 갖지 마시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시는 남기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6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 업무 추진 실정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 청취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동정과 휴식을 해서 5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